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통계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요, 이산 확률 분포였어요.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이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자, 이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각각의 값에 대한 확률 값이 존재하는 확률 분포였죠. x 값마다 확률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조금 x 값이 몇 개가 주어져서요. 그 x 값마다 확률이 다 써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표로 다 문제를 다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x축이 되고요. 얘가 확률축이 됩니다. 그래서 x가 1이고 2고 여기 써지는 확률이 뭐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써진다면 그때의 확률을 4분의 1 높이에 찍고요. 얘는 2분의 1 높이에 찍고 이래서 어떤 확률이 각각의 값마다 어떤 길이로서 표현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할 내용은요. 연속 확률 분포인데 이것은 x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x값이 이렇게 몇 개의 값이라고 봤을 때요. 연속 확률 분포는 값이 아니라 어떤 수직선상의 구간을 잡아요. 이 구간이 예를 들어서 0부터 12까지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값이 다 x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x값이 다 될 수 있다면 당연히 표는 못 만들겠죠. 왜 x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x값이 구간 안에 있는 실수값이라고 봤을 때요. 확률을 값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구간에서 정합니다. 구간에서 기억하세요. 확률을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을 정의합니다. 구간에서의 확률. 자,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그 교재에 써 있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계가 있고 바늘이 하나가 있어요. 이 바늘을 무작위로 돌렸을 때 이 바늘이 서는 눈금이 있겠죠. 여기 12, 1, 2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만약에 눈금을 바로 우리가 눈금을 x라고 보면요. 분명히 x는 실수값이죠. 맞죠? 0과 12 사이에 아무 실수값이 다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럴 수 있나? x가 3일 확률 이런 걸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돌려서 바늘이 정확하게 3에 정확하게 올 확률이 있을까요? 없죠. 거의 이 확률은 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수백 년 동안 돌려도 절대 3이 안 나오죠. 3에 가까운 값이 우연히 근처에 나올 수 있어도. 그래서 값에서의 확률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구간으로 해요. 만약에 1과 2 사이에 바늘이 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12분의 1이 되겠죠. 12칸 중에 1칸이니까. 즉 구간에서 확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범위에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 x가요. 바로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예요. 실수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확률을 정의하냐면 아까 여기 됐던 그림을 마저 한번 똑같이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이 구간에서 확률 값을 정의하는데 이 확률을 뭘로 정의하냐면 넓이로 정의합니다. 넓이. 네, 넓이를 확률 값으로 정의하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바늘을 돌렸을 때 계속 상상하세요. 1부터 2 사이에 눈금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12분의 1이죠. 2부터 3까지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눈금이? 바늘이? 또 12분의 1이죠. 그러면 구간을 예를 들어 한 칸으로 잡았을 때 이 한 칸마다의 확률이 다 똑같죠. 12분의 1로. 만약에 구간을 줄여볼게요. 0부터 0.5까지 잡아서요. 0부터 1까지가 아니라 반 칸. 우리가 시계에서 0.5칸의 바늘이 들어올 확률은 24분의 1이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 0.5에서 1 사이에 올 확률도 똑같이 24분의 1. 그러니까 구간을 줄이더라도 그 구간의 길이만 일정하면 확률은 다 똑같죠. 어차피. 그 말은요. x 구간에서 갖는 확률의 값이 상수함수 형태가 됩니다. 이 시계 예를 봤을 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넓이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1부터 2 사이에 눈금이 나올 확률이 12분의 1이니까 이 넓이가 12분의 1 되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1이게 되고 높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12분의 1이라는 높이를 가져야 넓이가 바로 확률로 정의가 되겠죠. 자,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기 노란색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근데 처음부터 선생님이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예로 잘 기억하세요. 구간에서의 넓이가 정해지는 그 그래프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정의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잠시 fx라고 잠시 함수니까 놓으면 이 함수 fx는 항상 문제가 주어진 그 구간 안에서 0보단 크거나 같아요. 항상 위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구간의 총 넓이는 결국 넓이가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확률 1과 같겠습니다. 자, 따라서 구간에서 다 쓰긴 좀 힘든데 문제가 정해진 전체 구간에서의 넓이가 바로 전체 확률인 1과 같겠죠? 결국 넓이가 1 나와요, 전체 넓이가. 그리고 전체가 아닌 일부분의 넓이가 바로 일부분의 확률이 돼요. 그렇죠? 아까 1과 2 사이 확률이 그 구간에서의 넓이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2번, 3번은 비슷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일부분 확률, 전체 넓이가 전체 확률,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린 확률 밀도 함수가 세 가지 성질을 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봐도 돼요. 이 세 개를 만족하는 함수는 전부 다 확률 밀도 함수냐?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정의한 거다라고 거꾸로 봐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세 가지 성질까지가 여러분들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 기초를 바탕으로 연속 확률 분포 중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에, 자, 보면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도 이 분포 설명하고 선생님이 평균 분산을 얘기했었죠. 그 연속 확률 변수의 x 설명했고요. 그거에서도 평균하고 분산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를 하고서 특수한 거로 가는데요. 보시면 이것 좀 잠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표가 주어져 있고요. 그죠? 표를 잠깐 도식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각각의 x값에 대한 확률이 있고요. 확률이 다 함수 값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 x값과 확률 두 개를 다 곱한 것의 총합이 평균이 됐었고, 이렇게 편차 제곱의 평균 혹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분산을 얘기했었습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로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x가 연속 확률 변수인데요. 확률 변수가 x가 실수값이에요. 알파부터 베타 사이의 실수값입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건 일단 불가능하죠. 그지? x가 알파, 그 다음 알파 바로 옆에 모든 실수를 다 써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모든 실수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표가 아니라 그냥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그지? 확률 밀도 함수로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x는.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을 만드는데요. 얘는 얘랑 아이들 똑같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요 x1, x2, x3란 건 그냥 임의로 선생님이 실수값 잡은 거예요. x1, x2, x3 이해가요? 그냥 실수를 쓸 수는 없지만 그냥 썼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값을 쓰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얘처럼 똑같이 합하는데 n까지 xk 곱하기 어떤 확률을 곱해야 되죠. 근데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확률은 뭐예요? 값에서의 확률이 아니라 면적이 구간에서의 확률이 정의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pk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뭔가 xk부터 그 다음 그 k 플러스 1로 써도 되지만 델타 x 쓸게요. 그냥 한 칸의 간격을 다 이게 델타 x로 볼게요. 확률이 그지? 어떤 구간의 확률이 정의되는 거죠. 반드시 구간의 소형 이렇게 됩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쓴 거예요. 그런데 얘를 좀 표현을 좀 다르게 쓰면 시그마 n까지 xk에다가 자 확률은 면적입니다. 그죠? 분명히 이제는 1 구간의 확률이 그 부분의 면적이야. 그럼 이 면적이 어디냐면 잘 보면 여기죠. 여기 요 사각형. 그지? xk와 그 다음 사이에 요 면적을 얘기하니까 확률이. 그럼 쟤를 fx를 써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면 fxk에다가 곱하기 델타 x 꼴이 되는 거죠. 됐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평균식과 똑같이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여기는 요 x1, x2, x3의 변수가 실수값들이 아니야, 그지? 그리고 실제로 표를 보면 이 실수값들은 간격이 거의 없잖아요. 이 두 수 사이에 간격이 없는 수들이죠. 촘촘하게 붙어야 됩니다. 모든 변수가. 그 말이 요 간격, 즉 델타 x를 0으로 보내야 돼요. 그죠? 간격을 0으로 보낸단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 여기서 이걸 n을 무한히 보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잘게 자른다는 얘기잖아,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다 리미트를 둘 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n이 무한대로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개념이 이래서 얘가 바로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입니다. 근데 얘가 보면 여러분들 정적분의 정의에 맞아 떨어져요. 리미트 시그마가 있고요. 인테그랄. 그리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되고 요 변수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게 우리가 원래 알던 n분의 k 형태가 생겨요. 식으로 만들면. 자, 지금은 그 생략하고 정적분의 정의대로 갑니다. 얘가 분명히. 그래서 x 곱하기 fx가 되면서 델타 x가 dx가 돼요. 이렇게. 자, 이건 정적분 정의 형태인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평균을 외우셔야 됩니다. 좀 길어졌어요. 자, 지금 썼던 것과 흡사하게요. 흡사하게 마찬가지 이런 형태의 식을 만들어서 마찬가지 리미트를 붙여주면 얘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요. x 마이너스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이 돼서 dx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개념은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거 다시 쓰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평균과 분산까지 잘 같이 외워두시기 바라요. 자, 간단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x가 이사입니다. 그 확률 변수가 실수니까 연속 확률 분포겠고요.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네요. 그죠? 그 확률 밀도 함수가 갖는 세 가지 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꼭 암기하시고. 자,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게요. 이게 라지 x인데요. 잘 보세요. 라지 x가 0과 1 사이의 변수라고 해놓고 스몰 x 줬죠? 이 라지 x, 스몰 x 같은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라지를 안 쓰고 스몰로 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거나 스몰 x나.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포물선이 되죠? 여기가 1 되고요. A는 안 줬는데 혹시 구할 수 있을까요? 확률 밀도 함수가 갖는 성질 세 가지 중에 그지 전체 면적이 1이다죠. 그래서 구간이 0부터 1까지니까 요 안에 면적이 1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적분 쓰면 되겠네. 면적이 1이니까 아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 함수 f로 둘러싸인 면적이 1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면적 계산을 어떻게 요거 넣고 적분하면 되죠. 그렇지만 좀 빠른 방법은 뭐가 있어? 그지? 6분의 이거 적분 공식 꼭 외워야 되십니다. 6분의 절대값 2차 함계수 곱하기 요 차의 제곱이니까 1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얘가 1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A는 6 나오죠. 자, 여기 바로 쓸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구하라는 건 뭐야?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랍니다. 이 x라는 변수의 평균 분산. 그럼 아까 썼던 공식 그대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평균 공식이 뭐였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전체 구간에서 x 곱하기 fx죠? x, fx, dx. 이 공식은 그대로 외운 거대로.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식 찾았으니까 그지? 요 식 여기다 넣고 적분 계산만 하면 되겠네. 그지? 안 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그 다음 나오게 되고요. vx도 마찬가지예요. vx도 두 가지가 있죠.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 꼴의식하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있는데 뭐가 나을까요? 둘 중에. 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그냥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잘 씁니다. 그리고 좀 그게 불편할 때 편차 제곱의 평균 형태로 식을 만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얘도 식만 쓰면 0부터 1까지 제곱의 평균, 그지? 여기서 요 x제곱 요 식 갖다 쓰면 계산되죠? 그리고 애들 실수 많이 하죠? 여기서 끝내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빼기 평균의 제곱. 요 m은 여기서 구해진 값이죠? 여기서 구해진 값 요걸 m이라고 평균이라고 간단히 쓰니까. 자, 다음 문제인데요. 참 재밌습니다. 자, 1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정류장을 임의로 가요. 그럴 때 선생님 기다리게 되는 시간의 평균을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앞에까지는 확률 변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확률 변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 말투상 얘를 x로 놔야 된다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x라고 할 때 평균이 결국 이제 요걸 구하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는 어떨까요?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분명히 0부터 10 사이겠죠? 10분 이상 기다릴 수는 없잖아. 10분 간격으로 차는 오니까. 재수 없으면 뭐 9분 50초 기다릴 수도 있죠. 자, x는 0과 10 사이의 어떤 실수값일 거고요.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평균을 구하려면 우리는 함수 fx, 그지? 확률 밀도 함수를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알아낼까요? 이게 문제인데, 자, 보시면 잠깐 수익선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시간입니다. 시간 0분부터 10분까지 움직이겠죠? 자, 이거는 지금 x가 아니라 선생님이 x 쓴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그냥 이렇게 수익선에 표현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요쯤에 오면, 그지? 요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임의로 갈 거야. 이 사이에 아무 데나 한 점을 찍을 겁니다. 자, 얘를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가 갖는 성질 중에 자, 요거 있습니다. 확률은 넓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전체 면적이 확률 밀도 함수에 갖는 성질이 전체 확률이 전체 면적과 같고 일부분의 확률이 일부분의 면적과 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0과 t 사이일 확률은 요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거는 뭐 지금 저 그림이 아니라 따로 그려야 돼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지? 이게 0이 있고 10이 있으면 여기 어딘가 t를 잡아서 이 확률은 면적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성질을 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를 보세요. x가 t보다 작거나 같다가 무슨 얘기냐면 기다리는 시간이 t가 안 된다는 얘기야. 즉 무슨 말이야? 내가 도착을 여기다 했으면 요만큼 기다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t면은 나는 t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기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x가 될 수 있는 모든 길이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이건 길이분의 길이야. 아까는 계속 앞에서는 자, x가 될 수 있는 모든 길이가 10이 되고요. 이렇게 될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t분이 안 될 길이는 내가 여기 도착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 가시겠어? 여기 도착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t분이 안 걸릴 거 아니야? 요게 t니까. 그러면 전체 길이 중에 요만큼의 길이를 차지하겠죠? 이 사건이. 결국 그냥 t가 됩니다. 길이가. 이해 가시겠나? 자, 기하학적 확률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되고요. 얘가 0부터 t까지 fx, dx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양변을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10분의 1이 나오고요. t에 대해서. 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바로 ft 나오죠. 이렇게. 그러네. 그래서 결국 ft가 10분의 1로 일정한 상수함수예요. 얘도 마찬가지 fx가 10분의 1이겠습니다. 됐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자,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성질 쓴 거고 결국 그냥 구하면 되겠지. 이제는 ex는 인테그랄 0부터 x가 10까지고 x 곱하기 fx가 10분의 1 상수함수요. dx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뭐 분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요.
자, 아까 거랑 약간 비슷한데요. 길이가 1인 선분이 있고요. 그 선분상에다 임의로 두 점을 잡습니다. 아무데나 PQ를. 그럴 때 AP하고 AQ,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점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요 점까지의 길이, 두 길이죠. 두 길이 중에 작지 않은, 그러니까 큰 거, 그지? 긴 것을 X라 놓자라고 했습니다. 어느 게 긴지 모르겠죠. 임의로 긴 길이를 X라 놓자. 그럼 지금 같아서는 요 길이가 X겠죠? 요 길이가 X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까처럼 X는 분명히 0과 1 사이의 실수값을 갖는 확률 변수가 되죠. 연속 확률 변수가 되고요. 그럼 뭔가 함수 fx를 알아내야 우린 평균을 구하겠죠, 공식에서. 그럼 이 fx가 갖는 성질은 아까랑 비슷하게요. 확률이 면적과 같다라는 생각에서 fx를 구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세우면 좋을까요? 얘도 0부터 t로 잡겠습니다. 어차피 x가 0부터 x가 t 사이일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자, 무슨 얘기냐? 이 말은 이 길이 x가요, t보다 작으면 결국 t가 여기 있는 거야. 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t예요, 지금. 그런 상태죠. x가 t보다 작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두 점을 잡았는데 그 두 점이 중에 큰 놈이 요 t라는 길이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확률이 뭐겠냐요. 그럼 생각해봐. 두 길이 중에 큰 것이 t보다 작다는 얘기는 결국 둘 다 t보다 작다는 뜻이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말을 이렇게 어렵게 내서 그렇지. 결국은 이 개념은 아하, 두 선분이 다 t보다 작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이 변수를 놓습니다. 잡아. 요 두 놈의 변수를 x, y라고 놓을게요. 두 길이를. 그럼 무슨 뜻이냐면 x라는 길이도 t보다 작을 거고 y라는 길이도 t보다 작겠죠. 뭐 굳이 쓰자면 0이 있을 거고. 자,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 확률이 이렇게 될 확률이 이렇게 될 확률. 자, 이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뭘까요? 스몰 xy가 취할 수 있는 즉 두 변의 이 길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0부터 1까지가 되겠지, 그냥.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요. 네? 결국은 기하학적 확률로 이 확률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처럼. 결국 면적분의 면적의 개념이 되죠. 그럼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나? 자, 이게 스몰 y, 이거 스몰 x. x는 0과 1 사이, 그러니까 사각형이 되고요. 전체 면적은. 이 사건은 x가 0과 t 사이니까 t는 분명히 지금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 여기 t가 있어요. 여기도 t가 있죠. 그럼 결국 이건 어떻게 돼? 요 사각형 되죠, 요 사각형. 이해 가시겠어요? x도 0과 t 사이고 y도 0과 t 사이니까. 결국 전체 면적분의 요 면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전체 면적은 1이 되고요. 요 면적은 t제곱 되니까 1분의 t제곱해서 요 식이 t제곱이 되네요, t제곱. 자, 옮겨 쓸게요, 잠깐. 그래서 확률이 요게 이제 t제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한번 옮겨 쓰고 t제곱은 인텔 0부터 t까지 fx dx 이렇게.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2t가 되고 여기는 ft dt 이렇게 되죠. ft 되죠. 결국 fx의 식은 2x가 되겠네요. 그래서 fx가 2x 구해졌고요. 그럼 확률 변수하고 요 식하고 이용해서 평균하고 분산은 식으로 만들면 되겠네. 계산만 하면. 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는데요. 그 확률 밀도 함수 중에 조금 특수한 함수를 갖는 그런 분포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정규 분포인데 뭐냐면 일단은 확률 밀도 함수가 갖는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이거를 다 만족하면서 무엇을 더 만족하냐면요. x는 m에 대해서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가 대칭 모양이면서 그 다음에 x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네. 자, x축이 점근선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함수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종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확률 밀도 함수의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해요. 자, 얘는 가운데 있는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요. 얘가 바로 x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모든 x 값 전체에 대해서 확률이 다 정의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x축이 점근선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확률 밀도 함수의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정석에 여러분들이 정근선이다 이런 말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꼭 정규분포는 요 성질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지만 원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 fx가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좀 복잡하죠?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냥 이런 식을 갖는 이 함수를 정규분포라고 한다라고 원래 정의가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건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얘가 갖는 성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이 통계는 어쩌어쩌해서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런 걸 우린 정규분포라고 하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미리 사실을 받아들이고요. 그걸 이용하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유도하는 과정이나 없고요. 알려진 사실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정규분포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걸 만들었느냐? 우리의 목적은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그 표준 정규분포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전초 단계로 정규분포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럼 또다시 표준 정규분포는 무엇이냐? 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를 만족하는 정규분포 중에서 더 또 특수한 게 있어요. 표준 정규분포인데요. 얘는 당연히 여기 있는 네 가지를 다 만족하죠. 거기다가 뭐를 또 만족하냐면요. 평균은 0이면서 분산은 1 되는 확률 밀도 함수의 분포가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자, 뭐 확률 밀도 함수는 쉬워요. 평균이 0입니다. 평균이 0이면서 마찬가지 대칭을 이루면서 x축이 점근선이면서 분산은 1이에요. 네, 그런 확률 밀도 함수의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분포라고 해요. 그리고 이 표준 정규분포는 우리가 Z라는 문자를 씁니다. 이 Z. 그러면 아까는 X였고요. 이제는 Z로 변수가 바뀌었어요. 자, 이게 어떤 관계에 있냐면 X와 Z가 이런 관계에 있어요. 이 Z라는 표준 정규분포의 변수는요. 표준화 변수라고도 합니다. 이 표준화 변수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선생님 이거는 왜 Z를 이렇게 만드나요? 자, 사실 한번 볼까요? 자, 이 Z라는 변수의 평균을 한번 알아봅니다. 자, 이 평균은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네, 어떻게 돼요? 요거를 분수를 두 개로 쪼개볼까요?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Z예요. 자, 이렇게 해서 쓰면 얘가 결국 상수에 불과하니까 앞에서 설명한 요 2의 성질에 의해서 상수가 나오고요. 2x가 되고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 되죠. 여기서 우리는 2x를 m이라고 쓴다고 했어요. 네, 이게 모평균입니다. 결국은 똑같으니까 결과가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 z의 분산도요. 분산도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표현해서 이 x의 계수 요 놈이 제곱돼서 나오니까 요거 곱하기 vx라는 성질을 갖죠. 그러면 결국 얘가 vx가 뭐야? 표준편차 제곱이니까요. 결국 똑같이 약분되면 1 나옵니다. 와, 신기하네요. 선생님 0하고 1이 딱 나오네요. 이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게 0일 나오게 만든 거예요. 만든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네. 요거는 상수, 변수는 x하고 z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상수예요. 상수, 숫자로 조합해서 요게 나오게 한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진 z를 표준화 변수라고 하고요. 이 z의 분포가 결국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자, 받아들이세요. 네. 왜 그런가 이해하면 참 어려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준정규분포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 표준정규분포란 애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느냐는 뒤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잘 익히시면 이해가 빠르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평균이 0이면서 분산이 1 되는 이런 분포를 우리가 만들어서 공부하듯이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은 어떻습니까? 변환 표준 점수 이런 말 나오죠? 그것이 평균을 100으로 만들고 분산은 때에 따라서 뭐 원하는 대로 20으로 만들어서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평균이 100 나오고 분산이 20 나오는 그런 변수도 우린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에 적당한 상수배를 해서 얼마 상수를 더한 이런 걸 새로운 어떤 변수로 만들면요, 그 변수가 이런 평균과 분산을 갖게 우리는 상수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네, 이건 참고로만 얘기한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표준정규분포에 대해서만, 평균이 0 되고 분산이 1 되는 변수에 대해서만 한번 뒤에서 예를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표준정규분포라는 거를 어떻게 응용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잘 보세요. 자, 선생님 미리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두 개의 그림은 뭘까요? 네, 대답을 잘 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 그죠? 받아들여야 돼요. x는 m에 대해서 어딘가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x축이 정근선이죠? 네, 정규분포입니다. 그런데 이 정규분포는요, 어떤 기호를 쓰냐면, 자, n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자,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다 써볼까요? 이거를 자, 이렇게 쓸게요. x가, 이 변수도 알아야 돼요. x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런 얘기를 써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이래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교재에 있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를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내용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 중에 문제가요, 우리나라 인구는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이 80만 원이고요. 미국에 있는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은 2,000달러입니다. 그리고 표준편차도 각각 달라요. 네, 우리나라는 10만 원, 표준편차가 미국은 3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죠. 월급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원 중에 신입사원 중 한 명을 임의로 뽑았더니 그 사람은 94만 원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람 중에 임의로 한 명을 신입사원 뽑았더니 월급이 2,250달러 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의 월급이요, X라고 놓습니다. 그 월급이 평균 80만 원이고 표준편차가 10만 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미국 사람의 월급 Y라고 놉니다. 이 월급이 정규분포 평균은 2,000달러,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300, 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다르죠. 당연히 여러 가지 정규분포가 있는 거예요. 평균도 다르고, 여기는 평균이 80이고요. 여기는 2,000달러입니다. 네, 월급이에요. 월급이 2,000달러, 월급이 80. 둘 다 정규분포고요. 표준편차가 다르니까 당연히 모양이 다르겠죠. 평균주의에 누가 더 많이 몰려있냐에 관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분포로 두 개의 정규분포가 있어요. 자, 이제 문제가 묻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94만 원을 받는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94만 원을 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 2,250달러를 받는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은요, 누가 더 상대적으로 그 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뭐 14만 원 더 받는다, 뭐 250달러 더 받는다, 이것만 가지고 누가 더 그 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 쪽에 속하는지를 비교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라는 걸 만듭니다. 표준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규분포가 많은데 그것들을 한 가지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요. 그럼 얘는 표준화를 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했던 X를 Z로 표준화시킵니다.
그럼 어떤 변수에 의존하냐면 아까 얘기한 이 변수를 외워야 돼요. 표준화 변수가 시그마분의 x-m이죠.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이 공식 외웠다고 봅니다. 자, 시그마 얼마예요? 이 시그마는 x의 표준 편차고요. 얘는 x의 평균이에요. 항상 이 구조를 기억하세요. 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표준화 시킬 때 어떻게 되냐면 y를 표준화 시키겠죠? 그럼 밑에는 y의 표준 편차, 여기는 y의 평균을 쓰면 돼요. 자, 그러면 x의 표준 편차가 문제에서 10이라고 했고요. x의 평균이 8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x 값은 현재 94죠. 그죠? 월급을 94만 원 받는 사람 거를 우린 표준화 시켜야 되니까 x가 94예요. 자, 여기다 94를 씁니다. 그럼 z 값이 나오죠. 그러면 자, 얘를 갖다가 표준화 시킨 분포가요. 이런 분포를 이루는데 자,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요 값이 지금 5분의 7 나오죠. 네, 5분의 7 나와요. 그래서 z 값으로 봤더니 5분의 7의 값이 나옵니다. x값 94가요.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준화 변수대로 변수 y를 z로 바꾸면요. 표준 정규분포 그림이 나오고요. 자, 마찬가지 값을 하나씩 넣을 수 있죠. 하나씩 넣어보면 이 값이 6분의 5 나옵니다. 요 값이 6분의 5 나와요. 아까처럼. 그럼 여기가 6분의 5자리에 오겠죠. y값 2252, z값 6분의 5로 바뀝니다. 자, 여기에 그려놓은 선생님이 그려놓은 두 그래프는요. 지금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그래프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둘 다 평균은 0이면서 표준 편차는 1되는 확률 밀도 함수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의 값으로 z값을 두 개 구해봤더니 어떻습니까? 6분의 5는 여기 있는 거고 5분의 7은 여기 있는 거니까 당연히 z값이 6분의 5보단 5분의 7이 더 크잖아. 그 말은 결국 x의 값 94가요. 하나의 그래프로 옮겨봤더니 이 값보다는 더 큰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국 사람이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상대적으로 미국 사람보다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신다고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화라는 게 여러 가지 다른 정규분포를 하나의 확률 밀도 함수로 옮겨보면요.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참 이해가 빠르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표준 정규분포에 관한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표준 정규분포, 즉 표준화 변수가 하는 역할을 알았으니까요. 자, 실전에선 이렇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정규분포를 주고요. 정규분포를 주고 그 다음 무엇을 구하라고 할까요? 한번 문제 내볼게요, 선생님이.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무언가가 있다, 자료가. 자, 무엇을 구하라고 할까요,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정규분포는요, 확률 밀도 함수 중에 특수한 경우예요, 그냥. 결국은 확률 밀도 함수가 갖는 중요한 성질은 면적이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다 전부 확률 밀도 함수예요. 좀 특수해서 그렇지. 결국은 이런 데서 우리가 구할 거는 전부 다 확률입니다. 네?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게 거의 대부분 다 목적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자, 문제를 보면 자, 어떤 학교의 시험 성적이 자, 시험 성적이 따로 말은 안 쓸게요. X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데요. 정규분포가 65점이 평균이고요. 표준 편차가 13점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됐죠? X가 성적이에요. 점수, 시험 점수. 자, 그런데 문제가 전체 500명의 학생 중에서 100등 안에 들기 위해선 몇 점을 얻어야 되는가? 자, 문제는 안 쓰겠습니다. 네. 500명 중에 100명 안에 들려면 도대체 이 성적 분포에선 몇 점을 얻어야 100점에 들겠는가? 이런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게 확률이라는 거를 꼭 명심해 보세요. 한번. 자, 지금 문제가 몇 점 이상 받아야 100등 안에 드는가 합니다.
자, 어렵죠? 여기는 지금 뭐 확률 구하란 말이 없는데도 우리는 확률을 구해야 돼요. 한번 생각을 계속 맞춰보세요. 그럼 어떤 확률을 구해야 되냐면 500명 중에 100등 안에 들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명 중에 100등 안에 들 확률은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그지? 그러면 확률이 5분의 1 되는 점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봅니다. 그래서 성적이요. 자, 이 처음에 쓰는 이 기호를 여러분들이 먼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성적이 얼마를 넘어야 100등 안에 들겠는가? 라는 문제가 이런 확률 표현으로 나타내져야 돼요. 자, 여기 일단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표준정비문은. 그럼 결국 우리 이 점수를 알아야 되니까 자, 요 점수를 잠시 네모라고 놓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그림을 그려줘 볼게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르죠. 정규분포가 평균이 65점이에요. 여기가 65점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문제가 묻는 게 뭐냐면요. 도대체 이 점수 중에 몇 점을 넘어야 100등 안에 들겠는가 합니다. 즉 100등 안에 들 확률이 5분의 1이니까요. 이 확률이 5분의 1 되면 되겠죠? 즉 이 넓이가 확률이겠죠? 이해 가십니까? 네, 이 면적이 5분의 1 되는 그 점수를 구하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린 이 네모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표준화를 시켜야 돼요. 왜 표준화를 시키냐면요. 얘를 갖다가 아까 했던 이 x라는 변수를요. z로 표준화를 시켜주면 이제는 뭘 이용할 수 있냐면 표준화된 분포, 즉 표준 정규분포에서의 면적은 이미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든 넓이의 값을 다 구해놨어요. 미리. 이런 걸 대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다 보면 뒤쪽에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값이 결국 면적이죠. 면적값이 다 뒤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표준화시켜야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유를 그렇게 달아요. 자, 그러면은 제 x를 z로 표준화시킬 거고요. 식의 구조는 똑같고요. 이렇게 문제를 바꿔 풀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값이 뭐냐면 아까부터 써왔던 표준화 변수요. 시그마분의 x-m입니다. 자, 지금 시그마는 얼마입니까? 표준 편차? 그죠? 13. m이 13. 써볼까요, 한번? 얘가 13이 되고 평균은 65점이 되고요. 그 다음 x값은 얼마입니까? 모르죠. 지금 이걸 x의 최소값이니까 이걸 x값으로 보세요. 그럼 x값은 모르니까 그대로 네모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z값이 얘로 바뀐 거니까 이 값을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13분의 네모 빼기 65라고 써주면 이게 표준화시킨 거예요. 변수를 표준화시킨 겁니다. z로. 그러면 이제는 그림도 한번 옮겨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제는 이 z의 분포가 분명히 평균은 0이면서 네, 분산은 1인 이런 분포를 이루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값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잠시 선생님이 이 값을 a라고 잠깐 한번 놔봅니다. 그러면 자, a가 어디쯤 있을까요? 대충. 이런 감각도 필요해요. 자, 우리는 확률이 면적이고요. 면적이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면적은 1이죠. 그러면 이 반쪽의 면적은 0.5입니다. 그렇죠? 근데 확률이 5분의 1 되려면 이 a 값은요. 요 정도에 있어야 되겠죠? 요 정도에. 그래야 a보다 z가 클 확률이 면적이에요. 면적이 5분의 1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 면적이.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쪽의 면적이 얼마일까요? 이쪽 면적은 1에서 얘를 빼니까 면적이 5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표를 이제 뒤쪽에서 찾으면 돼요. 네. 죄송해요. 자, 여기 지금 면적이 5분의 1이 아니라, 네, 여기 0.5라고 했죠? 0.5고 요게 0.2니까 0.3이 되겠죠. 선생님이 조금, 반쪽은 0.5예요. 자, 이제는 뒤에 확률 분포표를 피시면 돼요. 피시면요, 확률 분포표가 얘기하는 나와주는 확률이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0부터 얼마까지의 확률이 확률 분포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걸 기억하세요. 0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 정규 분포표에 다 나와 있어요. 책 뒤에요. 그래서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확률이 0.5분의 1 아니죠. 0.3이죠. 0부터의 확률값, 즉 이 면적이 0.3이 되는 그 값을 찾아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요 값이 0.84가 나와요. 0.84 했을 때 면적이 0.3이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뭘까요? 결국 이게 A죠. 그치? 0부터 A까지 면적이 0.3 되게 우린 A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 0.84가 A 값이 됩니다. A 값이 돼요. 근데 A 값은 아까 문제가 선생님이 좀 복잡해서 저렇게 놨으니까 13분의 네모 빼기 65의 값이 되겠죠. 결국은 네모를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모 값이 계산하면 75.92가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데요. 자, 다시 한번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규 분포로 문제가 나지만요. 얘를 표준화시키는 이유가 표준화시켰을 때 우리는 책 뒤에 이미 나와 있는 표준 정규 분포 표의 면적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면적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Z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Z 값을 구했다는 것이 결국 X 값을 구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내용이 가장 대표적인 표준 정규모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이제는 이거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응용된 문제 하나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좀 많이 응용돼 있어요. 자, 많이 응용돼 있지만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할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고 많은 문제는 이제 문제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이항 분포 문제로 출제가 돼서 걔를 정규 분포화해서 표준화시켜서 푸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게요. 이 이항 분포가 뭔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항 분포란 n번의 독립시행을 했을 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횟수가 x입니다. 횟수예요. 잊으면 안 돼요. 자, 횟수가 x입니다. 그러면 x가 만약에 어떤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해볼게요. x가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횟수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정석 보면은, 자, 쓰지 않아요. n이 충분히 크면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정석에 보면 꼭 정석이란 말을 꼭 해서 미안한데요. 개념 원리든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n의 값에 따라서 n을 10, 20, 30 늘려가면서 그래프 그려놓은 모양새 보셨나요? 그걸 잘 보시면 점점점 그 모양이 종 모양에 가깝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얘는 이산 확률 분포고요. 얘는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전혀 태생이 다른 분포예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꾼다는 건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x가 얘는 상수값이고 얘는 실수값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요. 일단은 문제가 바꾸는 이유는 없어요. 바꿔서 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푸는 건데 n이 충분히 클 때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크다는 건 무엇이냐?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터넷을 쳐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30 이상은 충분히 크다고 하고 정규분포로 바꿔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 문제는요, 대부분 100회 이상입니다. n이 100 이상일 때 다 바꿔요.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크다는 건 다 100 이상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충분히 크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데요. 평균은 뭐가 되나요? 그렇죠. 이건 x의 평균이에요. 그 x의 평균은 여기서 구할 수가 있죠. 네, x의 평균이 뭐가 됐었어? np가 됐었죠. 그리고 분산은 뭐가 됐나요? 네, npq 이렇게 됐었죠. 이제는 얘를 갖다가 아까 배웠던 표준화 변수를 활용해서 표준화시킵니다. 표준화시킨 결과는 너무나 뻔하지만 쓸게요. 이렇게 되죠. 평균은 0, 분산은 1. 자, 이런 단계로 풀어나가는데, 자, 문제 볼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 공장에서 무게가 40 이상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이 제품 중, 전체 제품 중 2,500개를 임의로 추출할 때 불량품이 57개 이상일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표를 써서 구하여라. 자, 문제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긴 참 여러 번 보셔야 될 거예요.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바로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자,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자, 바로 이항표로 출제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게가 정규분포를 따르죠? 자, 무게가요, 정규분포를 우선 따라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래 놓고는 40 이상의 무게를 가지면 불량이라고 판정한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까지만 끊어봅니다. 40 이상의 무게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답니다.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불량일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불량일 확률. 자,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풀었던 문제처럼 먼저 확률에 기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해봐야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불량일 확률이란 건 무게가 40 이상일 확률을 구하면 그게 불량일 확률이겠죠. 얘를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그러면 얘는요, 여기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아까 두 번째에서 연습했던 표준화만 시키면은 문제는 거의 해결됩니다. 그럼 표준화 변수가 어떻게 되나요? 표준화 변수가 x의 표준 편차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값은 40이 되고요. 평균은 30이 되니까요. z 값은 2가 나오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네, 면적을 이용합니다. 표준화된 이제 결과는 면적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2가 있어서 z-값이 2보다 크게 되는 면적 구하면 요 값인데요. 그럼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는 뭘 찾아야 됩니까? 그죠? 0부터 2까지의 면적이 여러분들 그 책에 면적이 나와 있어요. 자, 책을 펴서 그 면적을 살펴보면은 이 면적이 얼마가 나오냐면 0.48이 나옵니다, 여기가. 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0.5에서 0.48을 빼야 되니까 이쪽 면적은 결국 0.02가 나오죠. 네, 이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요까지가 한 단계가 끝난 거예요, 문제가. 자, 우리는 지금 불량일 확률을 구했습니다. 어떤 제품 하나를 꺼냈을 때 걔가 불량일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문장을 다시 보시면 2,500개를 임의로 추출해서 조사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제는 2,500번의 독립 시행을 하는 거예요.
꺼내서 조사하는 작업을 2,500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그죠? 불량일 사건이에요. 불량. 이 불량일 사건이 57번 이상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가 두 번째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이해가시나요? 네. 불량일 확률을, 우리 이 사건, 불량이에요. 불량이 나올 사건의 확률을 구해놨어요, 한번. 그럼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야. 2,500번을 조사했을 때, 이 사건이 57번 이상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확률을 구하라가 문제인데,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앞에 건 잊어버리셔야 돼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 앞에 거랑 연관하면 계속 헷갈려요. 자, 이제 새로운 문제를 다룹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요, 2,500번 시행에 이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요, 다른 문자로 옵니다. 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y는 분명히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횟수니까요. 독립시행해서. 자, 평균 얼마일까요? 아니, 시행횟수가 얼마인가요? 그죠? 2,500번을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가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앞에서 구했죠. 불량일 확률 0.02가 됩니다. 0.02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죠? 충분히 크면 우리는 이 y가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즉 따른다라고 봐버립니다. 무방해요. 어떻게 되나요? 평균은 얼마일까요? y의 평균은? 이미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곱해서, 자, 평균을 구해주면은, 이 결과가, 5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49가 나옵니다. 결국 y는 이걸 따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규 분포를 이제 표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요거 표준화시키는 게 어떻게 될까요? 먼저 표준화 변수를 한번 써봅니다. z는요, y를 표준화시킬 거고요. y의 표준 편차가 7 나왔죠? y의 평균은 50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뭔가요? 그죠? 횟수가 57번 이상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가 문제예요. 먼저 기호화하세요. 구하고자 하는 걸 기호화하세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Z로 표준화시키면요, 이런 구조가 똑같이 만들어지고 Y 값에 57을 대입하겠네요. 그죠? 그럼 결국 1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네. 표준화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Z값이 1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마찬가지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면적이 0.44가 나옵니다. 아니, 0.34가 나오네요. 네. 0.34가 나오고요. 결국 0.5에서 요만큼을 빼니까 이쪽의 면적은 0.16이 나오겠네요. 됐죠? 네. 그래서 요 확률이 0.16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좀 어려운 문제를 하나 다루긴 했는데요. 이 한 문제 속에 지금 통계, 여러분들이 배운 이 표준 정규분포의 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요까지 좀 문제 연습 많이 하시고요. 네, 자신감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뒤쪽에서 모집단과 표본 평균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